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우리 개띠 여러분들의 앞으로 다가올 2024년 양력 11월 운세에 대해서 간략히 포인트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띠 여러분들은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그 개띠의 특징이 있는데, 개띠 같은 경우에는 고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예술할 때 예자를 썼습니다. 자, 그래서 개띠가 만약에 예술 분야라던가 예체능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술할 때 술자를 쓰는 것처럼 개띠 같은 경우에도 기술 분야도 괜찮고요. 또한 개띠는 실제 술을 제물로 삼습니다. 이 물을 제물로 삼기 때문에 만약에 외국에서 유학을 한다거나 해외파로 인정받게 되면 더욱더 능력을 발휘하는 띠가 바로 개띠가 됩니다. 자, 그런데 개띠 같은 경우에는 2024년 이렇게 용의해를 보게 되면 진과 술이 만나서 충을 만들게 됩니다. 충이라고 하는데, 충은 곧 부딪히는 작용을 하게 되는데, 자, 실제로는 서로 간에 기를 주고받는 작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역동성을 띠게 되는데, 개띠와 용띠가 만나면 이것은 곧 아수라를 완성하는 게 돼서, 사실 개띠가 용띠해에는 운전할 때도 좀 더 조심하는 게 좋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교통사고가 나면 아수라장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남은 2월까지라도 개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전할 때 조금 더 유의하시는 게 좋고요. 남과의 다툼이라던가 구설, 시비, 갈등을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2024년 용의해가 됩니다. 또한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술을 제물로 삼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진이라는 글자는 술을 굉장히 약화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개띠 같은 경우에 사업을 할 때는 특히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관리하고 긴축 재정하고 고정비 관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해가 바로 2024년 용의해가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뱀의 해가 되는 것이니까 실제 현금 자산을 뱀 같은 경우에는 오행으로 화가 되는 것이니까 화생토하는 것이니까 이때 이것은 곧 문서 자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가 개띠가 현금 자산을 문서 자산으로 바꾸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기 때문에 개띠 같은 경우에 좀 더 좋은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그동안 모아왔다면 올해 하반기라던가 내년 2월 전을 맞춰서 구매를 한 이후에 입춘에 가까워올 때 이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본인의 새로운 집으로 들어가면 운의 흐름상 굉장히 잘 맞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띠가 용의해를 만나면 이것은 곧 비견이 되기 때문에 보통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경쟁력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띠 같은 경우에 그동안 본인이 노력했을 때 경쟁력이 굉장히 올라가 있다면 주변에 있는 경쟁 상황에서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실제로 개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쟁 활동에서 상당 부분 골치가 아프거나 아니면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많은데 11월이 되면 개띠가 이런 경쟁 상황에서 우위를 점하고 재물을 취득하기에 굉장히 좋은 월이 바로 11월이 됩니다. 즉 2024년 11월 같은 경우에는 개띠가 주변에 있는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성과를 발휘하고 결과를 굉장히 좋게 하는 월이 바로 11월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1월은 이 안에 목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탄생해서 점점 위쪽으로 올라가는 형국을 만들어내니까 목이라고 하는 것은 개띠가 볼 때는 명예를 의미하고 직급의 상승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개띠가 경쟁력을 강화해서 조금이라도 경쟁의 우위를 정하면 11월, 12월의 흐름에서 연말로 가서 만약에 본인이 조직에 가담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인사고과를 해서 승진자를 결정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주변에 있는 인물들과 경쟁 상황에서 본인이 뽑히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마련한다면 굉장히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명제라고 하는 것은 사업재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안에는 실제 목의 기운이 있다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곧 겁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겁살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내가 빼앗기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주변의 경쟁 상황에서 내가 빼앗아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개띠가 뭐 입찰이라던가 경쟁 상황에서 뭔가 내가 계약권을 따온다던가 아니면 내가 선정되는 데 유리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 그 유튜브에 보면 보통 이제 댓글에 보면 로또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많은 분들이 좀 기도해달라고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실제 로또에 당첨되는 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은 물론 어렵겠지만 개띠가 다른 띠들보다는 사실 로또도 누군가의 경쟁 상황에서 내가 돈을 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띠 같은 경우에는 11월을 한번 노려보면 물론 1등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다른 띠들보다는 확률적으로는 조금이나마 당첨될 확률이 높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경매 같은 것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개띠가 유리한 고지에 점할 수가 있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해 중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목의 에너지는 곧 건축물을 의미해서 만약 개띠가 이제 아파트라든가 이런 건축물에 대한 경매에 도전했을 때 다른 사람들을 물리치고 본인이 우위에 점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와중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본인이 우위에 점해서 재물적으로나 아니면 명예적으로 좋은 성과를 얻게 되면 내년부터 화의 계절이 오기 때문에 화라고 하는 것은 본인을 원조하고 실제 본인이 여러 그룹이나 조직에서 인정받는 연도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와중에 2024년 11월을 만난 것이기 때문에 실제 11월부터 벌어들이는 11월, 12월의 흐름이 사실은 재물에 있어서 이 재물은 뭐냐면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얻을 수 있는 재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재물의 흐름을 잘 활용하면 내년부터 돌아오는 이 화라고 하는 에너지를 굉장히 개띠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예라고 하는 것은 아무 때나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재물을 얻고 난 이후에 명예로 바꾸게 되는 것이 그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11월 같은 경우에는 개띠가 실제 내년으로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개띠 여러분들께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개띠라고 하는 글자는 중에 해당하는 글자입니다. 자, 그래서 사주팔자에서도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중이라고 하는 것인데, 즉 중화입니다. 중화. 중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제 기분으로 말하면 사람의 기분으로 말하면 만약에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너무 기뻐하는 것을 티내지 말고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너무 슬픈 일을 티내지 않을 때 실제 좋은 일은 더 위로 올라가고 안 좋은 일은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가끔 그 뉴스에 보면 로또 1등에 당첨되었는데 나중에 굉장히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많이 기사에 나오곤 하는데 이런 것들의 대부분 공통점이 뭐냐면 자신이 1등에 당첨된 것을 티내면서 굉장히 재물의 쓰임새가 한 번에 올라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1등에 당첨되고도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은 실제 1등에 당첨되었던 이 기쁜 것을 주변에 많이 드러내지 않고 원래 본인이 사는 대로 이 중화를 유지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더욱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띠 여러분들은 본인의 특성이 바로 이 중화에 가깝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항상 중간자적인 역할, 즉 너무 기분이 올라가지도 떨어지지도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너무 한쪽으로 쏠리지 말고 중도의 역할을 잘한다면 굉장히 좋은 띠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2024년 개띠 여러분들의 양력 11월 운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려 봤는데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구독해 주시면 희망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